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8월 7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내일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끝내고 복귀를 하죠. 아마 내일 아침에 출근길에 도어 스태핑이 있을 텐데 기자들과의 약식 간담회죠. 이 기자들이 뭐 당연히 지금 위기로 간주를 하고 있죠.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지, 지금 뭐 지지율뿐이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 어떤 법적 조치를 이야기하면서 버티는 이 상황에서 또 비대위는 출범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 뭐 구체적인 구상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지금 휴가 기간에 생각했던 점들 중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8월 15일 8.15 그 경축사나 또는 8월 17일이 취임 100일이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뭔가 국정쇄신책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보통 인적 쇄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일반적인 관측이죠. 일반적인 관측인데, 자, 인적 쇄신, 특히 대통령실, 저도 대통령실의 대폭 손질원 교체는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인적 쇄신, 참모 교체로 이것을 국면 전환을 시도를 할 것인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비서실을 대폭 개편을 한 것은 이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이 정치적 효과, 국면 쇄신, 분위기 쇄신, 분위기 전환, 뭐 이런 차원에서 그 사람을 바꿨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고 그리고 검찰총장일 때나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보면은 실력 있는 사람들을 한번 쓰면은 그 사람들에게 계속 신뢰를 주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전에 정치인 출신 대통령처럼 인적 쇄신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대통령과는 여러 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은 스타일이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인적 쇄신을 물론 뭐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만을 통해서 이 위기 탈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면 돌파책을 시도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검사 생활만 하다가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 불의와 맞서 싸운 그 결과가 지금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공정과 상식, 정의 이런 것을 기초로 대통령이 됐고 국민이 대통령을 만든 것도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공정, 상식, 정의를 기대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그 모습을 다시 보이는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그 사적 채용 논란 이런 프레임에 갇혔는데 그 프레임이 결국은 공정, 상식, 정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지금 대통령실을 바꾸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큰 분야에서, 보다 큰 틀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지지율 반등의 첩경이고, 그리고 이 인적 쇄신에서 약간 반등한다고 해도 그것은 순간적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새로 앉은 사람들이 어떤 이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그런 가치들, 공정, 상식, 정의 이런 가치들을 계속 적용을 해나가면은 이것은 장기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안정시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인적 쇄신도 물론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정면 돌파를 할 것이다. 이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과 싸웠던 것처럼 이 가치, 공정, 상식, 정의의 가치로 정면 돌파를 할 것이다. 이런 그 방향을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드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일단 지금까지 해왔던 이 신적폐 청산 수사죠.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 지금 계속 그 8월에 계속 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일 것이다. 금수관박이 9월에
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정강석가처럼 수사를 벌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지만 아직 물론 여러 곳에서 강제 수사도 들어가고 압수수색도 하고 했지만 또 일부 관계자를 소환을 하고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게 없죠. 그런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지금 당장 이 8월 달에는 경찰이 8월 중순에 이재명 후보의 법인카드,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죠. 그것을 기폭제로 해서 대대적인 이 부패 수사,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재명 후보 주변의 부패 수사를 통해서 이것을 지지율 반등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를 했던 그 국민을 다시 한데 모으는 이 방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뭐 들은 이야기나 취재한 이야기나 그 결과로 아마 내일부터 새로운 주가 시작되면서 이런 작업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가치로 정면 돌파를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최근 들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뭐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특급 도움이다. 대통령 뭐 정권 교체의 숨은 공신이다. 이렇게 전가해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는 이 시점에 두 사람이 일제히 나서서 SNS 활동을 본격적으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유튜브 활동까지 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은 그동안 이 윤석열 정권 탄생의 숨은 공신이다. 이런 비아냥을 민주당 쪽에서도 들었죠.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마치 분풀이라도 하려는 듯 이 SNS 활동도 하고 막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공정, 상식, 정의의 가치를 가지고 정면 돌파해 나가는 데는 오히려 이 두 사람의 공격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분석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뭐 그것 가지고 지지율이 반등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과거를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과 맞섰던 그런 것들이 국민에게 다시 각인되는 그런 계기는 될 수가 있죠. 이 두 사람이 정면에 나서면 그렇게 됩니다. 일단 조국은 지난 3일에 유튜브 채널 조국의 서재라는 유튜브 채널에 자기 책 조국의 시간 뭐 가볼 선진국 이 관련된 홍보 영상 4개를 올렸습니다. 자, 3일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그 점이죠. 그때 동그랗게도 홍보 영상을 올려서 이 책이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유튜버로서 사실상 첫 데뷔 무대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영상을 올리니까 클리앙 같은 친민주당 성향, 친조국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튜브 구독 인정 운동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이 조국의 유튜버가 구독자 수가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10만 명이면은 이 실버 버튼을 그 유튜브 본사에서 주죠. 하루 만에 10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는 나흘 만에 19만 6천 명의 구독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20만 구독자께서 봐주시는 그 기간이 한 2년 걸렸는데 이 불과 나흘 만에 19만 6천을 그 구독자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이 조국의 아주 골수 팬덤이 이 정도 숫자는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국이 이것을 믿고 계속 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페이스북에 이 유튜브 활동과는 별개로 4일자 페이스북에 그때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방한 때 이 뭐 공강에 아무도 안 나갔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자, 그 언론 보도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 미국 대사관 관계자 말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공유를 하면서 이 펠로시 패싱 논란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고 또 용산 이런 SNS도 올렸습니다. 조국은 문재인 정권 시절의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없앴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아냥을 합니다.
용산 대통령 비서실은 민정수석실을 없앴다. 그래서 천공, 건진법사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못하고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공, 건진법사는 최근에 무슨 세무조사 무마를 해주겠다고 고위공직자를 기업은행에 소개시켜줬다는 그런 찌라시에 나오는 인물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또 은근히 연결을 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 SNS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및 영부인의 친인척과 측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관리 및 조사 권한을 갖고 있었다. 본인이 할 때. 부담스러운 업무지만 사고 예방을 위함이었다. 이렇게 자아자찬을 했는데 지금 조국의 민정수석 할 때 이런 거 제대로 안 했죠.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이 가족의 태국 이주 미스터리 이런 것도 있었고 아들 문준용 씨 여러 군데서 어떤 협찬을 받는 특혜, 협찬은 아니고 특혜로 지원을 받는 그런 또 논란들도 몇 번 있었고 문재인 동생 친구가 대우조선 사장에 기용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손 놓고 있었으면서 마치 본인들이 부담스러운 업무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했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그 민주당이 지고 이재명이 지고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나서 현안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죠. 조국이. 그런데 다시 그때 기가 완전히 꺾인 모습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다시 되살아나서 SNS 활동을 본격적으로 막 시작을 하는데 자, 추미애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지방선거 참패 이후로 거의 SNS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다시 상당히 활발하게 SNS 활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SNS에 글을 올려서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 경험밖에 없는 검찰 정부가 매사를 거칠게 다루고 있다. 집권당은 친위대 호위무사로 재편했다. 누구도 의견을 꺼내지 못한다. 김건희 여사까지 막 공격을 합니다. 국민대 유지 논문 사태에도 검찰 정권 맞설까봐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하고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SNS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중반으로 내려앉은 그 시점부터 하루에 하나꼴로 계속 글을 올려서 무늬만 민주국가, 부패한 검찰, 깐부 정부 이런 글을 계속 올렸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 계속 훈수도 하는 자, 이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국 추미애가 다시 재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 고민은 많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다시 그전에 본인들이 윤석열 정부 탄생의 도움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고개를 들지 못하다가 민주당 안에서 지금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다시 등장한 데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조차 이거 다시 위기를 벗어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를 벗어나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또 최근에 이 두 사람을 이은 법무부 장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죠. 국회에서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서 한판 대결을 신청을 했다가 보기 좋게 완패를 당하는 자,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법무부 장관 세 사람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다시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특히 추미애 추미애 조국 이 두 명이 다시 등장한 것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 공정과 상식, 정의의 가치를 새롭게 각인시키면서 문재인 정권 때 쌓았던 신적폐 수사,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 수사를 직접 대통령이 지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지만 일단 진용을 다 갖췄죠. 진용을 갖춰서 추미애 장관이 완전히 흔들어 놓았던 검찰의 조직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새로 구축을 했고 지금 조국과 관련된
수사들도 아직 미진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재판이 지금 계속됩니다. 그동안 여름에 한 2주 동안 이 재판이 휴전기를 가졌죠. 그런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 시작되는 한 주에 조국 부부의 딸 그 부정 입학 비리 의혹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재판도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울산시장 선거 관련 재판도 시작이 됩니다. 다시 재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추미애 또 조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SNS 공격을 막 시작하고 또 재판도 열리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본인의 가치를 재확인시키면서 민심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직접적인 기회는 아니라고 해도 지금 이것과 두 사람의 본격적인 SNS 활동 재개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강조를 했던 신적폐, 문재인 적폐 청산 이것이 시동이 걸리면서 같이 맞물리게 되면 시너지 효과는 낼 수 있다. 자, 그런 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